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제 민주당 내의 음 무슨 강경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음 그 표현은 사실은 언론이라든가 검찰 쪽의 우호적인 어 일종의 더 씌워진 프레임이죠. 김용민, 민영배. 물론 제가 김용민이나 민영배 같은 애들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음 아마추어고 사실은 좀 아직 덜 익은 애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원칙상 맞고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년 전, 5년 전에 실패했던 것은 정교함과 상대를 너무 몰랐다. 윤석열 특임이라든가 검사들의 일종의 교활함과 어떤 정치의 기본적인 걸 몰랐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와 기소가 왜 분리돼야 되느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교함과 치밀함과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어 다양한 합의를 통해서 폭넓게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숨기거나 감추거나 아니면은 뭔가 빼먹지 말아야 된다. 실제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서 추상적인 수사 기소 이런 얘기를 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전에는 결국은 경찰은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 허브적거리다. 핵심적으로 사실 수사 기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다. 수사 기소의 분리는 핵심적으로는 증거 분석과 수사의 분리, 증거 분석과 기소의 분리. 이거를 그 내용의 핵심으로 해야 된다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 그럼 수사 기소면 수사 기소 분리 놨더니 수사하던 애들이 아무것도 못한다. 경찰 애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수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럼 과학 수사라는 게 무엇이며 그러려고 하면 증거의 핵심인 과학 수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형태의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정확히 해야 된다. 말하자면은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고 했을 때 핵심적으로 그럼 원론적으로면은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먼저로 공수처 각각의 분업. 그러면 공수처가 뭐라며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뭐라며 대체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은 지금의 검사들이 하는 여러 부분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관들을 다 뽑아 갖고 그냥 수사관, 검찰 수사관 8,000명 수사관이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이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수사관도 있죠. 근데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수사한 걸 가지고 개업할 수 없게끔 즉 변호사 출신의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관을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고용을 해서 일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퇴직 후 5년 후까지는 로펌이나 아니면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검사들이 하는 그 짓거리를 똑같이 반복할 거다. 이런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한 사건으로 올해는 마약 수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마약 범죄자를 그 기술로 변호한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검사 애들이 이렇게 정관이유 받고 그 돈지랄 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수사관이 분명히 여러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 실제로 그런 형태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관.
근데 그 경우는 서약서를 받던 아니면 법적으로 로펌 혹은 어떤 사람의 그 변호 대리를 못한다 라고 한. 다만 공익적인 변호는 가능하다. 이걸 전제로 고용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러면 뭐 누가 오려고 하겠냐?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냥 변호사 개업하시라는 거예요.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충분히 수사관으로서, 범죄 수사관으로서 충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 일종의 이 수사관들은, 범죄 수사관들은 범죄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뭐냐? 범죄 전문성이 없는 그냥 일반 법률가로서의, 조사관으로서의 이런 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범죄 수사관과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 수사와 기소 분리해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추상적으로 범죄 수사와 기소 분리해버리면 또 똑같은 꼬라지가 된다. 또한 이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수사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 역량을.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 번째, 증거 분석에 있어서의 독립성. 그러니까 증거 분석을 하는 데가 경찰청 내에는 아니지만 행안부의 국가수, 그리고 검찰청의 과학수사부 같은 애들이 사실은 증거 분석, 수사할 대상을 증거 분석하는, 증거 분석 자체를 기소의 용도, 수사의 용도로 뽑아줘 버리니까 의도를 가진 증거 분석, 목적이 명확한 증거 분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별도의 수사기관, 기소기관과 분리된 증거 분석 기관이 전제가 된다. 그게 이제 기본 전제입니다. 또 하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그럼 전문적인 수사 역량이란 도대체 뭐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적인 수사 역량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늘에 뚝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사를 해왔던 사람들의 수사 기록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축적돼 있어요. 그럼 그 축적돼 있는 것이 실제로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부족한 부분이 뭔지, 다른 사람이 보고 배울 것이 뭔지를 기록을 공개하고 객관화해서 그걸 가지고 검토를 통해서 다른 수사관들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그걸 배우게끔 해야 돼요. 내가 한 수사니까 나만 알아야 돼.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금 이제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뭐 늘 제가 사기 범죄 이런 얘기할 때, 사기 범죄 예방 좋다, 사기 범죄 분석원 좋다, 다 좋다, 사기 방지법 다 좋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경찰대의 국내 사기 방지 분야 권위자라고 하는 서준배라고 하는 경찰대 행정학 교수가 있습니다. 얘가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뭐 특히 뭐 싱가포르나 이런데, 영국이나 이런데 통합 사기 방지 센터를 이렇게 구축해야 된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런 센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거 좋다. 문제는 그것만 하면 안 된다. 말하자면 사기 범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를 통해서 사기 범죄 대응을 하지만, 그 사기 범죄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기 범죄가 어떤 수법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적 축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사관들한테 공부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해갖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수사관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까지가 실제로 이 범죄 수사의 역량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서준별안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기방지 통합센터를 해야 된다고 하긴 하지만, 정작 기존의 경찰들이 구축해 있는 데이터를 축적해서 객관화해서 서로 간에 이것을 검토 비판해 갖고 무엇인가 해서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이런 뭐 경찰대 교수 애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거기에 무지하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경찰이 가지고 아니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사건 기록에 무궁무진한 사건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기록들을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해 갖고 그걸 통해서 수사력을 높이려고 해야 되는데 개인이 흔히 말하는 혼자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공부하고 해갖고 하면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데이터는 경찰청 서버에 썩어갖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교제폭력살인의 데이터베이스조차도 없어. 데이터도 검토도 하지도 않아. 그냥 발생 보고밖에 안 해. 근데 분명히 수사는 했어. 수사가 실패했는지 제대로 했는지도 몰라. 데이터는 있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전환을 서준배 경찰대 교수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알죠. 걔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왜 모른 척 할까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수사와 기소 분리 전적으로 찬성하고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바입니다. 근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여러 가지 하는데 기본 전제는 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그들의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그들이 한 수사 기록을 객관화해서 통제하지 않으면 그들이 한 기록과 성과를 객관화해서 통제하지 않으면 수사관 개인 아니면 기관의 어떤 선의에 의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이게 시스템적인 수사의 민주적 관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수사 혹은 수사의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수사의 과학적 기법에 대한 논란. 국가수사들은 지들이 뭘 했지만은 사실은 그 기본 로 데이터라든가 오류 데이터를 공개하지도 않아. 과학수사부 애들은 더 심해. 어떤 뭐 포렌식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게 제대로 이 검색 필연 뽑은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뽑은 건지 몰라. 그리고 걔들이 얼마만큼의 어떤 개인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민주적 통제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한 수사의 기록이라든가 수사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사기관 밖에 감시체제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감시하려면 당연히 그들이 한 기록을 감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수사하는데 그 자체를 계속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회계감사국이라든가 이런 데 국회에서 이 정보기관이라든가 수사기관을 감사하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그들이 한 결과를 객관화하고 검토해갖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이거를 국회 소속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건 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이건 사실은 뭐 내각제 요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최소한 국무총리 산하의 수사기관 바깥으로 돌리고 그 국가수사위원회가 국가과학수사위원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회가 예산 회계를 할 때 감시할 수 있는 이게 민주적 통제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돌아오미 타버리다. 예전에 뭐가 다르냐? 이런 디테일을 김영민이나 김영배 같은 애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 모자란 애들이 그들의 충심, 그들의 순수한 마음, 그들의 열정 인정하고 충분히 그들이 하는 거 충분히 지지하고 성원하지만 4년 전, 5년 전 왜 실패했느냐? 그래서 왜 괴물 같은 윤석열을 만들어내는가? 명확히 디테일과 프로세스와 그만큼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 치밀하고 합의를 거치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런 무엇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지금은 성공해야 되면 이번에도 실패하면 이미 뭐 이제 수사기관 검사 이 실패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검찰총장 출신 애가 대통령 가서 계엄까지 이렇게 갖고 나라를 이렇게 절단해놨는데 이렇게 절단했는데 그 짓을 했던 그 검사 몇 놈들
이 단줌도 안 되는 이 정치 검사애들을 그들을 징치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그들이 만드는 시스템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그 안 되죠. 당연히 그거는 그걸 용인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당연히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번에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해체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디테일 프로세스가 명확히 살아있어야 된다. 저희 제 방송 들으시고 편파TV 들으시고 이런 분들 헷갈리시죠? 정편은 민주당 정권이나 민주당의 그 소위 말하는 검찰 이거에 너무 기겁을 하죠. 걔는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걔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권 애들을 있는 그 586 애들을 잘 안 믿습니다. 사실 저도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라든가 그 이전에 나쁜 짓, 엉뚱한 짓, 이상한 짓, 부패하고 김남국이 같은 애들, 그리고 또 뭐 이런 또라이 짓 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엉뚱한 짓 하고 지 이속 챙기고 마치 이 그 민주 진보인 양 하면서 지속 이런 애들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대의가 옳다고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 제가 오랫동안 주재한 바가 국가과학수사위원회 아닙니까? 몽청이 산하에.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를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검사의 어떤 뭐 선출직이라든가 아니면 판사의 선출 이런 거 저도 오랫동안 주장해온 바입니다. 어쨌든 네. 왜 근데 정편이랑 같이 방송을 하냐고요? 옛날에 격언이 있습니다. 적은 가까이. 비판적인 목소리에 싫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저 스스로도 아집과 독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적이죠, 사실은. 근데 정치적인 적을 뭐라고 안 보고 뭐 아니죠. 비판을 들어야죠. 어떨 땐 비난이 되더라도 들어야죠. 그게 관계 아닙니까? 오히려 친구는 좀 멀리 해야죠. 그죠? 너 좋다, 나 좋다 이렇게 하는 거. 어쨌든 지금 되고 있는 여러 수사 구조 개혁 검찰청 해체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디테일을 갖고 프로세스를 갖고 대신 하려면 빨리 정확하게 확실하게 몰아쳐야 된다. 정권 초반에. 문재인 때 보십시오. 등신같이 빌빌거리고 물론 그땐 힘도 없었겠지만은 지금은 힘도 있고 명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명분 넘치지 않습니까? 왜 주저합니까? 할 때 확 해버려야지. 그 검찰 빨아주는 언론 애들이 앵앵거리는 거 그거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다만 합리적인 비판은 경청하라. 합리적인 비판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대법관 30명 증원. 근데 문제가 30명 증원했을 때 많이 증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법관 정원을 지금보다 늘리는 건 찬성입니다. 그런데 100명까지 늘리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는 그게 대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법원에서의 권위라든가 최종 결정.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늘려야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각각 시뮬레이션 돌려봐서 14명이지만 한 지금은 20명 정도 돼야 된다. 왜냐? 지금 형사 전담 대법관들의 어떤 것이 부족하고 실제로 대법관을 늘리는 데 있어서 대법관의 어떤 선발이라든가 대법관을 충원하는데 프로세스가 제대로 맞느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통령이나 뭐 흔히 말하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맞느냐. 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느냐. 국회가 왜 추천을 하느냐. 국회가 만드는 풀에서 전문가 풀에서 거기서 추천하는 게 맞고 대통령이 추천했다라도 다 될 수 있느냐? 아니죠. 대통령도 또 풀을 추천하고 이런 어떤 조금 더 민주적인 형태로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가고 그리고 대법관의 정원이 지금 우리의 어떤 사건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서 수준의
정확히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흔히 말하면 저희들을 흔히 말 무력화시키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있는 대법원에 올라가는 대법원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1심, 2심 때 제대로, 그러니까 대법관을 늘리지 않고도 1심, 2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관을 늘리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1심, 2심의 재판을 충실히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쪽에 더 가까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대법관들 좀 느끼는 거 맞다. 또 하나, 뭐 정편이나 아니면 다른 애들은 대법관 중에서 비법조인을 대법관을 만드는 거에서 뭐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헌법재판소는 비법조인의 헌법재판관 분명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법관 부분에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법관의 비법조인이 사실은 성립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이 전제는 그겁니다. 법관이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법관이 유무죄 판단을 하느냐, 양형 판단을 하느냐. 소위 말하는 유무죄 판단을 하는데 비법조인의 경우에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느냐. 법조인 복잡한. 사실 좀 애매하죠. 그런데 양형 판단 부분에서는 사실 비법조인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대법관에서 비법조인이라 법관의 역할 부분을 뭐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그 판결 내용 자체를 유무죄만 하고 판결 자체 양형은 전문가의 어떤 다른 어떤 양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그 양형 전문가 내에 비법조인 이렇게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디테일이 살아있고 프로세스가 살아있는 형태로 해야지. 그죠? 그래야지 설득이 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을. 그리고 일반 또 똑같은 겁니다. 지금 뭐 흔히 말하는 뭐 법관 평가위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관 평가위원회를 만약에 설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럼 평가위원이 누가 주체가 돼야 돼? 대통령 주체가 돼? 웃기잖아요. 그죠? 그럼 대법원이 주체가 돼? 그럼 대법원 주체는 지들이 추천할 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국회가 추천해야 돼? 근데 국회가 추천한다 한들? 그러니까 그럼 추천하는 방식 풀을 어떻게 구성하네? 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하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나 저도 사실 법관 평가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판결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은 얘들이 이거를 어떻게 판결했는지도 모르고 판결만 보고 그 전체 과정을 다 공개를 해갖고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그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의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위원회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위원회만 놓쳐가면 그건 진짜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대구 스토킹 사건에서도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구속영장의 종류는 지금처럼 안 된다. 조건부 석방제라든가 아니면은 이른바 뭔가 제한을 걸고 어떤 인신의 구속을 할 때 아니면 다양한 방식 소년범 처벌 인신 구속 문제 그리고 사년 신문제 문제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배심제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좀 공론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분명한 부분. 저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깊이 논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게도 민간인 국방부 장관, 민간인 법무부 장관, 여기서 민간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비법조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비군인 법무부 장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민간인 국무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어제 그저께까지 사성 4개 별 달고 있다가 바로 너 민간인이야? 군복 벗었잖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장난하는 거지. 그럼 그러니까 군적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군의 명령 계통이 없었던 게 과거 5년 동안.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를 할 필요는 없죠. 과거 한 5년 정도 전까지는 없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군은 아무래도 특성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그런 형태. 직접적으로 지금의 군대 인맥과 연결되지 않는 애들. 이런 형태가 되거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고 제가 늘 비법조인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건 실제로는
법무부라는 것이 실제로는 depth of justice거든요. 정의예요, 정의. 정의를 꼭 법률가 간다는 잘못된 생각도, 그 비법률가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 자격이 없거나, 예를 들면, 혹은, 주로 그런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죠. 조국같이 소위 말하는, 법대 교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또 이렇게 휙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전군 불법 도박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학교나 군대나 불법 도박, 특히 이제 이걸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 쉽게 쓸 수 있으니까, 도박 문제 때문에 청소년 도박 심각하거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최소한 이 실태라도 파악을 해야 된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지금 자살 얘기가, 대통령이 자살 얘기를 계속했지만, 문제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자살 방지 예산이 10조, 20조, 50조 뭐 하느냐.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거는 경찰들밖에 없는데, 자살 예방센터에 몇몇 상담원들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자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돈 몇 푼 주고 말고 이런 정도밖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실제로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경찰한테 맡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지부 놈들이라든가 이 자살 관련된 그 전달체계에 있는 놈들은 다 그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왜 경찰이 맡아야 되느냐. 전문성도 없는데, 자살이 문제가 되고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보건복지부든 아니면 어느 부서든 그 부서에 실제로 그 자살 예방 요원들을 구성해서, 그게 특상이 됐든 모두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돈 드는 게 쓸데없는 돈입니다. 문재인이라든가 이런 그 바보 같은 애들은 그런 거죠.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살 예방을 관료들이 이렇게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해나보다, 아니면 저출산에 대한 한다고 하니까 해나보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 이런 바보들은 되지 말자. 이재명 정부에서는 제발 진보가 좀 똑똑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행정에 뭔가 알아야 된다. 관료들을 어떻게 믿느냐. 관료들을 조져야지. 이거 바보 같은 짓 제발 하지 마라. 명확히 알아야 된다. 미성년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없애야 된다는 문제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공소시효 폐지 문제랑 연결돼서 꼭 그 얘기는 또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자, 다른 사건은 다른 쪽에서 이제 좀 이따 일산으로 넘어가서 그럼 녹화하겠습니다. 오늘 좀 덥고 비도 이따 비 온다고 하는데 비둘기가 좀 더위를 좀 식혀줄 것 같습니다. 예,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차게